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 평점 리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 사이트들 다들 이용하고 계시죠? 이 검색 서비스가 초창기에 등장했을 때 그 이용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해 왔었는데요. 그 중에 그 평점을 매기는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환호를 받았었는데요. 처음에는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 그 평점이 매겨졌었는데 이제는 외식업 자영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로 되어 버렸는데요. 다들 그 검색 사이트에서 맛집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그 검색했을 때 뭐 그 가게에 대한 정보도 나오지만 뭐 방문자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 리뷰도 함께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칸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내 가게라면 방문자 리뷰 남기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평점과 리뷰 관리 또한 자영업자들의 이제 업무가 되어버렸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식 업체의 배달앱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잖아요. 오프라인 가게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온라인 그 배달 앱들 또한 이러한 평점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과거와 달리 뭐 눈에 보이는 그냥 뭐 맛있어 보이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검색을 통해서 평점과 리뷰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시대가 된 만큼 이러한 서비스는 그 배달앱 쪽에서도 굉장히 잘 통하게 되었어요. 업체의 이제 쌓인 리뷰들을 보고 수많은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듯이 이 평점과 리뷰 관리는 그 또 다른 노동으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악성 리뷰어의 그 별점 테러를 하나만 받기만 해도 평점에 심각한 타격이 생겨서 그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그 매출 부분에서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 필요 이상으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까지 높은 별점과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서 그 안간힘을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평점 관리와 리뷰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잘 집중해주세요. 우선 그 평점과 리뷰를 관리하실 때 타인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나쁜 얘기를 들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나 자신의 뭐 단점이라든지 뭐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잘 들을 일은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온라인 리뷰와 평점은요, 이런 것들이 정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평점과 리뷰가 가져다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그 머리로는 각오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뭐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흑평을 보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쓸 수밖에 없으시게 돼요. 극단적으로 어떤 일까지 일어났었냐면요. 외식업체를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가요. 별점 테러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결국에는 그 폐업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폐업을 한 뒤에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까 가볍게만은 볼 수 없는 뭐 그러한 문제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이 사실 뭐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물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보다 현명한 대처 방안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가게에 대한 뭐 안 좋은 점, 뭐 흑평을 보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그 다소 좋지 않은 그런 평을 남겼더라도 그것을 뭐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소비자의 그 평가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 본능인데요. 이 부분을 잘 참아내야 하는 거죠. 그 방어적으로 뭐 대응할 경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정당한 권리가 그 모욕당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방어적인 태세를 조금은 낮추고 고객과 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감정적으로 향하게 된다면 사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그 자영업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또한 그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너무 날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오래 살아남은 가게라든지 아니면 인기 많은 가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리뷰를 많이 살펴봐요. 그럼 이게 사실 리뷰가 좋은 리뷰만 달릴 수는 없거든요. 분명 안 좋은 리뷰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리뷰가 달렸을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고 가장 예의 바르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했던 가게를 모델 삼아서 저희 가게에도 적용을 했는데 상당히 유용했거든요. 이런 것도 방법이니까 꼭 한번 다른 가게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얻어가실 것들은 그렇게 쏙쏙 골라서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블랙 컨슈머들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과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셔서 본인들이 입은 피해를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배달앱 업체에게 있어 자영업자 또한 소비자들이며 또 파트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문제 부분에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보통의 소비자들도 점점 블랙 컨슈머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잘 소명하는 것이 블랙 컨슈머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방어하기에 좋은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배민의 경우에는요. 악성 리뷰에 항의를 하면 그 리뷰가 한 달간은 숨김 처리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작성자가 동의를 할 경우 삭제 처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쿠팡이츠의 경우도 가게 입장에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한 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배달 어플에서도요. 블랙 컨슈머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러한 시스템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이를 너무 또 남발할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 있고요. 부작용 또한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명심하시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별점과 리뷰가요. 권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는 신종 갑질로 둔갑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죠. 사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뷰 자체가 긍정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리뷰 별점 제도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순기능 못지않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성 소비자들의 활동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개인적 차원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달 평점과 리뷰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리뷰 별점의 시대인 만큼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보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